2주차를 맞은 한미연합훈련은 본격적인 훈련에 2막에 돌입했습니다. 방어 훈련을 마치고 이젠 북한 내륙으로 진격하는 공세적 훈련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 시야에서 사라진 북한 잠수정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대담 계속 이어갑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어제 부산항으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죠 스테니스호가 입항을 했는데 여러 차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 의미의 행보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은 미 칠함대 소속의 도널드 레이건 함이 일본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미요. 불구하고 지금 한 척을 더 보냈다라고 하는 듯에 우선 큰 의미가 있고요.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투기들도 있고 또 무슨 조기 경보기도 있고 헬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네. 항공모함마다 좀 다르긴 한데 60대에서 한 80대 정도가 그 위에 탑재가 돼요. 그런데 항공모함 그러면 그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항공모함이 한번 움직이면요. 제일 앞에 전략 잠수함이 가요. 좌우측에 호위함 또는 순양함이 가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게 항공모함이 가면 옆에 구축함이 가고 뒤에 군수지원함이 따라오고 다시 제일 뒤에 전략 잠수함이 따라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항공모함 위에 탑재되어 있는 그 전력, 전투력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전략 잠수함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번에 같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네. 뭐라고 할까요? 어지간한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 전투력? 그것보다도 더 낫다. 맞먹을 수 있다. 봐야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이번에 좀 북한이 더더욱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저항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방어 훈련이 아니라 이제 명시적으로 공세 훈련이다. 우리가 막 참수 작전도 하고 네. 내륙으로 침투하겠다.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네.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현재 북한이 핵을 쓴다는 조짐이 보이게 되면 사전에 참수작전을 해서 지휘부를 제거함으로써 바로 핵무기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스텔스기나 아니면 오스피리 같은 그런 항공기를 이용해서 북한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서 바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 해병대에서 말이죠. 남포와 또 원산에 상륙을 해서 평양을 탈환하는 훈련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고 겁이 지금 잔뜩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자꾸 핵 능력을 자꾸 과시하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이제 겁이 나서 자기네들을 좀 공격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작전 계획, 작계 5015 계획인데 이게 이번에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좀 해왔던 거를 좀 확대하는 건가요?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작계 5027로 해서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하면은 우리가 현지에서 그걸 차단한 다음에 미군의 증원 전역을 받아서 바로 이제 북한까지 이제 점령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작전이었는데 작계 5015는 그것이 아니고 북한이 공격할 조짐을 보면 바로 평양으로 공격해서 북한의 그 수뇌부를 전부 다 제거해서 바로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의 반응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조선중앙TV의 보도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잠시 들어보고 대담 이어갑니다. 우리 군대는 적들의 평양 진격을 노린 반공화국 상륙 훈련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 지역 해방 작전으로 대응할 것이다. 존엄 높은 최고 사령부가 선제 타격 명령만 내릴 것을 고대하고 있다. 김 교수님, 사실 이제 저게 이제 북한의 엄포인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 저거 엄포다, 그럴 리 없다라고 하면서도 만에 하나 예전에 김신조 투입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도발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해 봐야 되는데 우선 하나는 우리 이번에 작계 5015를 통해 가지고 상륙 훈련을 하잖아요. 상륙 훈련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은 상륙까지만 했지 내륙 깊숙이 들어가는 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상륙 훈련을 이번에는 하고 평양을 목표로 내륙 깊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니까
북한에서는 이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서울 해방 작전을 수행하겠다라고 1대1로 맞받아쳤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 노동당 규약이거든요. 예. 그 노동당 규약 속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 한국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면 목표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걸 너무 이제 원래가 그런 것이지 너무 그렇죠. 확대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김 실장님, 사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북한의 이제 잠수 정화나 뭐 굉장히 큰 잠수 정화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라졌다는 말이죠.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북한의 그 잠수함들은 벌써 40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북한의 공업력이 약해서 1년에 한 대 내지 두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에 한 대 내지 두 대를 만들어서 지금 한 70척 정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벌써 한 50% 이상의 잠수함들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됐다. 노후됐고, 그다음에 현재 요번에 그 침몰하는 거로 이제 추정되는데 그 잠수함이 그 6호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70톤이라면은 이거는 뭐 잠수정이라고 붙이기도 좀 잠수함으로 불리기에는 예, 너무나 작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강릉 안인진내에 있는 것이 300 몇십 톤짜리거든요. 그러면 70톤짜리라면은 그것은 몇 분의 1입니까? 한 5분의 1 가까이 되는 조그마한 그 잠수정인데 그것이 너무나 노후화됐고 98년도 우리 속초에 그 북한의 그 6호급 잠수정이 들어오다가 그물에 걸려서 우리가 그걸 납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낡았고, 그다음에 현재 북한 지휘부하고 잠수함하고 이렇게 교신이 벌써 끊어진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잠수정은 말이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올라와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올라온 거 봐서는 침몰된 거 아니라 이게. 근데 사실 뭐 이제 그렇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좀 은밀히 뭔가 지나면 사실 네. 천안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뭐라 할까요? 좀 걱정,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은밀히 뭐 이렇게 작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만약에 그 잠수정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왔다면은 우리 그 해군이나 미군에 의해서 공격받아 가지고 격침됐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교신하다가 또 살았다는 걸 보니까 우리 해역이 아니고 막 북한 해역에서 저는 뭐 이렇게 깔아앉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죠. 예.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한 70척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연어급이라고 할까요? 또 6호급 이게 한 10척 정도 되고요. 상어급이 한 40척, 로미오급이 이제 한 20여 척에서 한 70여 척 되는데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북한 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 들었던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8월 말에 북한의 잠수함이 한 50척이 기지에서 사라졌다. 사라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저 작전을 일주일 동안 지속되면 저 중에서 2척 또는 3척 정도는 가라앉을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8월 25일 날 8.25 남북한 간의 그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훈련이 종료가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사고 났다는 소리는 안 들렸는데요. 지금 우리 김 실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1996년도 9월 달에 강릉에서 자초된 북한의 잠수함이 상어급이에요. 예. 그다음에 1998년도 6월 달에 속초에서 지금 꽁치 어선에 그물에 걸린 것이 그게 6호급이거든요. 지금 이제 실종된. 게다가 1998년도 12월 달에 여수에서는 반잠수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서 격침했어요. 이건 그게 무슨 더 얘기냐면 작은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잠수함을 소위 말해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조그만 잠수정에 가까운 잠수함이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안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8월달 사항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반드시 이 잠수함은 하루에 한 번씩 올라와야 됩니다. 그 말을 거꾸로 이해를 하면 그 잠수함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며칠 동안 안 올라왔다. 안 올라온 것을 이 교신 자체를 아무리 북한에서 찾고 있는데 그 잠수함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연락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포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깔아앉았을 가능성 그것이 훨씬 더 많다고 앞으로도 봐야죠. 떠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제가 볼 보시는군요. 때는 네, 그래요. 예. 사실 김 실장님,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재래식 무기의 북한의 어떤 현 주소를 이제 웅변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김정인
김정은 국방위원장 앞에서 핵탄두가 이게 소형화된 거다. 우리 기술 막 갖고 있다. 네. 막 미사일 탄두까지 열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이례적인데 네,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들을 자꾸 하는 걸까요? 네, 현재 그 김정은이 한미 측의 현재 참수 작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평양 탈환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대응 훈련을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군력이 우리 가면은 자기들도 해군을 동원해야 되고 예. 우리 항공기가 뜨면 항공기가 이제 동원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현재 할 수 있는 수단은 핵 또는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주로 우리 한미가 합동 연합훈련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미사일을 쏘는 것이 현재 그 대응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미사일만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공포에 찔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측면에서 핵탄두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KN-08이라고 예. 장거리 미사일을 또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옆에 뭐 곁다리로 해서 뭐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을 자꾸 이제 보여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핵탄두를 보여준 바로 그 다음 날 예. 스커드 미사일을 500km짜리를 동해안으로 쐈지 않습니까? 그게 뭔 소리냐면 현재 부산항이나 포항에 상륙 작전이 벌어지는 데다가 자기들이 핵무기를 실어서 얼마든지. 폭발시킬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우리도 예. 그냥 고사리 죽은 건 없다. 아니고 우리도 뭔가 하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한 겁니다. 과시한 거다. 근데 사실 이제 그걸 공개할 수는 있는데 우리 이제 군 당국, 정부 당국에서는 저게 모형인지 실제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야기했더니 북한에서 모형 아니다. 또 재반박을 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사실은 이제 소형하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소형하는 많이 달성이 됐다라고 봐야죠.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소련이 소형하는데 한 7년 걸렸다. 그런데 뭐 중국으로 넘어가면 한 2, 3년이면 소형화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1차 핵실험하고 난 데 한 10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화는 많이 달성이 됐을 텐데 정말 우리가 북한이 8일 날 공개했던 것처럼 그런 기폭 장치를 핵탄두 소위 말해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까지 갖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미국의 정부 당국에서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스스로는 그거 절대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우리는 이미 그럴 능력 갖고 있으니 네.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예를 들어서 선제 공개할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 급박하고 네. 우리 이 정도 준비 다 돼 있으니까 턱걸만치도 우리 손대지 말아라. 예. 그 이야기는 반대로 우리 다 준비됐으니 이제 대화하자. 남한 더 이상 하지 말고 대화하자. 이런 얘기도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혀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열어놓은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쥐를 몰 때도 항상 퇴로는 열어두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쥐가 고양이 깨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제재를 하는 것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거고 그 대화의 목적 자체는 비핵화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한테 계속해서 이 제재를 하는 거고 압박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그래 우리 지금 대화에 나가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북한 스스로가 이게 제재가 조금 이제는 정권 붕괴까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김정은이 판단이 되면 그때 되면 대화하자라고 할 텐데 그것이 빨리 오면 5월 7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시기상조다. 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평화협정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한국은 배제하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평화협정의 전제 조건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평화협정 과정에서 핵군축을 하겠다, 네. 감축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미국이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러시아하고 중국이 자꾸 북한 입장을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미국이 우리 의사에 반해서 북한과 어떠한 종류의 협상도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요, 자꾸 이제 우려스러운 보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그동안 중국이 북한 선박 강하게 제재한다, 러시아도 제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철광석 교역량은 오히려 좀 늘고 있는 것 아니냐. 변함없이 계속 트레일러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 보도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트렌드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인지 그것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북제재 결의안 지금 통과된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도로 계속 나온 것이 단둥항에서 신의주까지 오가는 철로 위에 화물열차가 뭐 10분 일로 급감됐다라는 게 엊그제 우리 소식 그렇죠. 들은 거잖아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북한 선적의 북한 국적의 선박들이 예를 들어서 산동성의 뭐 르자오항이라든지 루크오항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 허락 안 해줬잖아요. 게다가 러시아도 보스토니치항이라고 거기 들어가는 거 허락 안 해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모니터를 이제 잘 해야 되겠죠.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실상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이 9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중국이 동참하지 않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효를 이건 뭐 거두기가. 실효를 거두기 예. 어려운 거예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중국이 처음에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한 2, 3개월은 잘해요. 그러다가 나중 되면 허지부지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중국이 벌써 열어둘 가능성도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리고 관련되는 그게 국정원일 수도 있어요. 관련되는 국가기관에서는 정말 단둥과 신의주 사이에서 얼마나 접경 화물열차들이 지역에서. 오고 예. 가는지 그리고 배들은 정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면밀하게 보고 또 중국과 외교적 협력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네. 결국에는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키를 쥐고 있다. 얼만큼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해주느냐 우리 자세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현재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현재 중국이 제재를 해서 뭐 선박 같은 거 입항을 안 시키고 만약에 뭐 들어오게 되면은 선박 억류하겠다는 그런 강한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 또 그 단동에서 북한과 가는 조중 우이교에 보면은 또 많은 그 차량들이 또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이 보도에 보면은 철광석이 하루에 1,000톤씩 들어간다거든요. 네. 그러면 연간 36만 톤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뭐 지난해보다 더 많은 많았지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면밀히 모니터를 해서 이 중국이 그 유엔의 제재 그 결의안을 이해하는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지키지 않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소를 해서 중국을 국적으로 망신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지금 북한이 사이버 테러 관련 위협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남남 갈등을 노린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